비트코인 12월 1일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비트코인 흔들리는 이유 설명을 해드리고 비트코인 방향성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장 경험한 고래사냥입니다. 비트코인 참 악랄하죠. 좀 5% 넘게 갑자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요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차트 어떻게 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하락은 유동성 고갈이 만든 것으로 근본적인 약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 일요일 밤과 같이 글로벌 시장 참여가 얕아지는 시간대에 대규모 변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봤죠. 가끔 가다가 주말에 뜬금없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래량 별로 없을 때 한 방향으로 좀 틀어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는 시장 레버리지 수준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으로서 작은 매도 물량도 연쇄 청산을 유발하며 도미노식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얇은 상태에서 대규모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 손절, 강제 청산이 차례로 발생해 낙폭이 과대하게 확대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근대 하락은 비트코인의 근본적 가치나 네트워크 수요가 훼손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회복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유동성 회복 여부가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ETF 자금이죠. ETF 자금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하락의 좀 급락 요인으로 보는 거는 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 매각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일러의 이 발언, 또 팟캐스트에서 매도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고 꾸준히 강조해온 마이클 세일러가 매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SNS X에 녹색점을 추가하면 어때라는 내용의 글을 제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마이클 세일러의 X 계정인데요. What if we start adding green dots? 이게 뭐냐? 녹색 점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인데, 여기 지금 보이면 오렌지색 점들 보이죠? 이게 다 매수예요. 매수를 했던 이 내용인데 지금 계속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린색은 뭐냐? 매도란 얘기예요. 매도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일러 회장이 간접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첫 비트코인 매도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렸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폭리도 팟캐스트에서 스트래티지의 V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선주 배당금 재원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M&A AV가 하락하면 자금 조달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래티지는 그동안 비트코인의 순 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해 왔어요. 특히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 주지 않고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 기대감 때문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이 주가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일 아래로 무너지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선주 배당금을 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 M&A가 지금 1까지는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1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이 배당금을 지불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주가와 지금 비트코인 가격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신고가 이뤘을 때 이때도 사실 예전 주가보다는 낮은 상태였는데 비트코인 하락세와 같이 이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내려가면서 시총도 내려가고 지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부분, 이 또 스트래티지의 발언이 오늘의 우선 큰 급락세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스트래티지가 보통 매수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도 가격도 좀 같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비트코인 스트래티지에서 매수한 가격이 102K 부근이었어요. 지난 11월 중순에 이 102K 부근에서 마지막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계속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74,000불대 요 초반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아직 여유는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쪽도 또 안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불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중국에서 정부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발언을 또 했는데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완전히 일축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차단하고 채굴을 전면 금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는 지속이 되고 있었죠.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의 판매자 및 구매자와 장외 거래를 진행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 이런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엄단히 처단할 것이라고 또 강력히 주문을 했는데요. 여전히 중국의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14%를 상회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목표와 에너지 집약적인 비트코인 채굴은 상충을 하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일축이 되고 있으면서 중국 정부가 단기간 내 채굴 활동을 장려하거나 관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안 좋은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면은 지난 11월 21일에 비트코인이 80K까지 가면서 현재로서는 여기를 저점을 만들어냈어요. 이때 거래량이 같이 동반을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 크게 달면서 가격을 올려준 게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80K 밑으로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해서 매수세가 붙어준 다음에 지금 상승세는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거래량 보시면은 아직 좀 미흡한 거래량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 급락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예전과 같은 급락에 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월등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은 이 80K 여기를 지금 깨냐 안 깨냐의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크게 세 차례의 이런 상승세가 있었죠. 근데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은 이 가격 조정폭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2024년 1월 현물 ETF 승인 나고 나서 20% 한번 내려와 준 다음에 39K에서 시작된 가격 74K까지 가고 마지막에 피보나치 0.618짜리인 52K까지 내려주고 나서 가격 상승세를 끌어주었습니다. 피보나치 0.618이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이때 고점에서 마지막 요 하락세까지 30%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두 번째 상승은 2024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 추세였습니다. 트럼프의 또 대선도 있었죠. 이때 52K에서 출발을 해서 109K까지 상승 보내주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피보나치 0.618 자리인 74K까지 조정을 하고 또 반등을 이뤄내 주었습니다. 이때도 최고가에서 피보나치 0.618 자리 74K 32% 마이너스를 보여주었어요. 지금 자리 어떠냐? 올 4월에 74K에서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10월에 126K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기간 조정은 좀 부족하지만 가격 조정은 너무 확실하게 나타내 주었어요. 피보나치 0.618인 94K에서 반등을 예상을 했지만 전에 이제 프랙탈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이게 피보나치 0.786인 85.5K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85.5K 아래까지 한번 내려주면서 80K까지 이렇게 한번 내려와 주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 라인은 85.5K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85.5K 자리도 위협을 하고 있어요. 현재 딱 이 피보나치 0.786 자리에서 지금 맞닿은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1일부터 이 시작된 이 상승 추세에서 이 채널링 하단이 완전히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로 갔는데 과연 이 하락 갔을 때 또 가격대가 어디까지 지금 내려갈까요? 다시 시작된 이 하락 채널링 보면은 이 하락 채널링 하단 자리 어디? 자, 84K 자리가 되겠습니다. K 이 부근까지 한번 조정을 한 후에 다시금 이 채널링 찍고 올라갈 그런 흐름은 우리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84K는 찍고 올라갈 이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깨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저점이 나오고 있죠. 이 80K를 깨면은 이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74K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74K 자리가 어디 있느냐? 2024년 3월에 최고점을 만들어낸 그 자리고 10월에 상승으로 가다가 74K에서 물먹고 20%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올려준 자리.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마지막 저점을 만들어내고 올라간 자리. 이 74K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이 1의 자리. 여기가 마지막 74K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외에 84K에서 이 채널링 아래까지만 보고 상승 가능성을 왜 높게 보느냐? 이게 온체인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온체인 데이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보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지금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거래소 보유량이 240만 개에서 180만 개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지금 거래소에서 보유량 여전히 아래 단계에 있어요. 이 말인즉슨 거래소 비트코인을 보유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안 팔고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겠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80K 되고 나서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 비율도 그래요. 거래소 거래 비율도 높아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와주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거래들도 지금 매도보다는 아직은 관망 중에 있고 매집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으로 나왔을 때 거의 일조한 게 ETF 자금이에요. ETF 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 하락 보였을 때 계속 유출을 보이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좀 유입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유동성 이런 부분도 ETF가 채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ETF는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다시 유입이 시작을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밤이 좀 중요한 또 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의 이 하락세, 이 급락 같은 경우 지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런 상황인데, 다시금 ETF 자금이 좀 들어오는지 오늘 밤 한 번 더 살펴보고 난 후에 우리가 좀 방향성을 잡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관망을 하시고 ETF 자금의 흐름을 보고 나고, 그래야지 가격이 바닥 84K 부근에서 다지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우리가 현물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시장 혼란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추세 추정할 수 있는 요 지표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이셀 지표입니다. 이동평균과 변동성 요소를 결합하여 추세의 강도를 산출을 해서 현재 시장의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각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시그널은 심플합니다. 셀 뜨면 매도, 바이 뜨면 매수. 근데 셀 뜨고 나서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가격 내려가면서 저항 라인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추세 강도 전환이 돼서 상승 추세 전환 시에 바이 뜨면서 가격 올라가면서 이 지지 라인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되는 자리 미리 예측을 하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뭐예요? 추세지 않습니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 추세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비트코인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은 4월 22일에 바이 떠서 25%까지 상승을 하고, 7월에 또 떠서 12%, 10월 1일에 떠서 9%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 상승분 가지고 가고, 셀 뜨고 났으니까 지금 하락 추세, 아직 계속 하락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셀 나왔을 때는 또 숏 포지션 진입 가능하시겠죠. 15분, 30분 몽 요 같이 또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또 매물대 많이 보이시죠? 96K 정도는 다시금 돌파를 해주고 나면서 안착을 해야지 또 상승 추세로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지표도 같이 보조 지표 삼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또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바이셀 지표 구독자분에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7월 9일에 바이 뜨고 나서 86%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큰 상승폭 가져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지표 활용을 하실 때 기다리고 이 추세에 가서 확률을 높이시면 돼요. 또한 우리 코인 FM 텔레방에서는 또 종목도 이렇게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레버리지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세일 때 또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타점 나올 때만 드리니까요. 이것도 같이 조금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12월에 이렇게 또 비트코인 빠지는 부분까지 또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현물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스트 같은 경우에 10% 이상 안 좋은 장에서도 11월 마지막에 이렇게 또 수익을 드렸어요. 저스트도 바이 뜨고 나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10% 상승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여러분도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매수 타점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거 참고를 하시고 이런 원칙 지킬 수 있는 바이셀 지표 장착을 하시고요. 함께 하시는 법 아래 댓글 보시면은 무료 종목 추천 링크 나옵니다. 여기 바이셀 실시간 수익 정보방 중복 가능하시고요. 연락처하고 제출 눌러주시면은 구독자분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 시장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흐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래사냥이었습니다.